네, 2023년 8월 2일입니다. 만화클래식 198편인가요? 아마 한 편이 빠그러졌기 때문에 198편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은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만화클래식에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 정다빈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화 문화 연구소가 있어요. 만화가 협회 안에 그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계신 이재민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소장으로 온 이재민입니다. 이게 직함이 매번 바뀌니까 네. 그땐 기자였다가 평론가였다가 직함이 많으면 둘 중 하나거든. 능력이 출중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닙니다. 그냥 하나예요. 직함이 많은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명함에 이런데 직함 여러 개 써놓은 사람 있잖아요. 100% 사기꾼이고 명함을 여러 개 들고 있다. 100% 사기꾼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는 한 줄도 없지만 이제 명함이 여러 개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사이드비 사무실에 그냥 이렇게 거의 돗자리 펴놓고 녹음하듯이 그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게스트 대우를 알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쓸 수 있는 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무실에 같이 앉아 있게 됐고, 망가다랑 미학탐구에 함께 하시던 정다빈님께서 이제 8월부터 사이드비 식구가 되어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개처럼 일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노예제가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이제 다빈님이 좀 진행을 하셔서 얘기를 하고 전 중간에 깐죽깐죽거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민 소장님을 부른 이유가 이달의 출판 만화라고 한국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이제 달마다 선정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듣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이달의 출판 만화가 뭔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달의 출판 만화는 저희가 그 한국만화문화연구소에서 매달 선정하는 작품들이고요. 그러니까 출판 만화를 대상으로 어떤 작품이 이번 달에 괜찮았는지를 읽고 그걸 이제 연구소의 그 연구위원분들이 계세요. 연구위원분들과 토론을 한 다음에 연구소에서 이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매달 올라가는 건 만화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 매달 게재가 되고요. 그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세 달에 한 번, 한 분기에 한 번씩 알라딘에서 그걸 홍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연말이 되면 그 후보작들이 쭉 뽑히잖아요. 이달의 출판 만화가 쭉 뽑히면 올해의 출판 만화 한 권을 뽑습니다. 이달의 출판 만화는 명예직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상이에요. 축하합니다 이건데 올해의 출판 만화에 선정되면 상금이나 상패를 드릴 거예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고 뭔가 굉장히 화려한 상패는 아니겠지만 이런 걸 이제 선정해서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게 우리나라에는 출판 만화상이 없네?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서 그걸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하시죠? 네, 하죠? 했는데 정말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 알라딘은 왜? 그러니까 알라딘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저희끼리 선정해서 와 박수치고 하면 저희는 편하죠.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치, 돈을 줘야지. 선정이 되면 뭘 돈을 주던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3대 인터넷 서점이라고 불리는 교보, 알라딘, 그리고 이제 예스24 이곳들을 살펴봤어요. 어디랑 우리랑 핏이 맞을까 봤는데 알라딘이 유일하게 독립 만화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받아주는데 좀 덜 까다롭죠. 많이 덜 까다롭고 알라딘은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처음 책을 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곳이 알라딘이에요. 그래서 만화 종수가 일단 가장 많고요. 그리고 알라딘에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알라딘이 만화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만화는 알라딘이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네. 그러니까 함께하는 파트너 사면 이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화는 알라딘이지 라는 생각에 채널을 충무 한번 여쭤봤어요.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실무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차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13년 되신 차장님이 나오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럼 돈도 내실래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정을 만화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이제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느낌인데, 그거를 알라딘에서 게재한다고 했을 때는
어쩌다가 알라딘에서 하게 됐을까 하고 그 부분에 조금 눈길이 갔는데 이런 그쵸.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상을 만들고 뭔가 주려면 좀 예뻐야 되잖아요. 네. 알라딘이 디자인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굿즈도 그렇고 본투리드가 알라딘 거잖아요. 네. 본투리드라는 그 굿즈 시리즈가 음. 그걸 만드는 역량도 그렇고 어떤 그 페이지를 구성하는 어떤 그 깔끔함이 여기서 하면 그래도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다른 데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라딘이 제 취향에 맞았다. 음. 다른 것도 그러니까 열려있다. 연락 주시라. 보험 드는 것 봐. 연락을 주셔야지. 여기서 이제 그 S24도 뭐 하나 딱 만들자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뭐 최고의 이북상 만들자고 하시면 S24 이북이 제일 잘 나가거든요. 맞아요. S24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근데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돈 달라는 소리잖아.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되게 열려있는 자세로 나와주면 일이 되게 프리패스로 통과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세팅합시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국 돈 달라는 소리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는 네. 조금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부담이 있었죠. 부담이 있었고. 근데 이제 평론가지 않습니까? 평론가들은 말이 안 되는 걸 예쁘게 포장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서문이라고 할까? 의의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웹툰은 우리가 스크롤로 보잖아요. 네. 근데 출판 만화는 우리가 넘겨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펼친 페이지 연출이라고 부르는, 끌기 연출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출판 만화인데 그 즐거움은 다들 안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책을 사기가, 특히 한국의 만화를 사기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때가 왔어요. 한 권 사는데 15,000원은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2만 원까지도 이제 좀 괜찮은 책, 내가 보고 싶은 책이다 싶으면 종이가 좋네 하면 2만 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서가 없으면 찾기가 힘든 거죠. 책을 집기가 힘든 거죠.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주는 일종의 큐레이션이죠. 그걸 미리 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름 들으면은 좀 알만한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웹툰은 무료 회차만 봐도 대충 내 취향인지 아닌지가 나오는데 만화책은 랩핑이 되어 있거나 네. 무료 보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뜯어서 읽어본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야죠. 그런 목적에서 좀 만들었습니다, 이 상을. 이제 이달의 출판 만화를 월별로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 연말에는 그 안에서 올해 출판 만화로 대상 한 작품을 뽑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달 작품들을 고르실 텐데 그때 뭔가 작품을 고를 때 일정한 선정 기준이랄 게 있는지 우선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6월에 이달의 출판 만화들을 먼저 봤는데 그때는 색이라는 것의 물성을 좀 적절히 이용하는 작품들 그런 게 선정되었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달 7월에 이달의 출판 만화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기준 안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느낌이라서 이달의 출판 만화라는 이름으로 독자들한테 이제 출판 만화를 선보일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위원분들과 토론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위원분들이 선정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친한 사람들 뽑아줄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이제 만화가가 여기 앉아 있는 성인수 대표 한 명밖에 없거든요. 으로 들어와 있는 게 이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건 평론가들이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이 왜 좋았는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 나는 별로였는데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난 이 작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본 사람들이 거기에 말을 얹겠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이렇게 계속 민다고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거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7명인데 3분의 2 이상이면 4명에서 5명에서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이제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인데 첫 번째는 조금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책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부터는 작품 자체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기준은 뭔가 딱 정해진 기준은 딱히 없고 저희는 러프하게 정해놓은 기준은 예를 들어서 명탐정 코난이나 원나블이나 이런 것처럼 100권씩 200권씩 나오고 잘 팔리는 작품들보다는 우리가 읽을 만한 작품들이라고 추천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름에 한국만화문화연구소라는 이름을 걸었을 때 그래도 이 작품들이 괜찮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약간 러프한 기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러프하게 됐냐면 기준을 빡빡하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탈락되는 작품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추천이 불가능해지는 작품들이 나와요. 음. 이제 저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제 논의를 거쳤던 작품 중에 에세이로 분류가 된 작품이 있어요. 아예 그냥 그 출판사에서 분류를 에세이로 시켜놨어요. 만화가 아니라요. 네. 근데 만화란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이 빡빡했다면 그건 탈락되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출판사들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만화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통사로 넘어가면 더 애매해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화의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만화라고 판단되는 것들 위주로 보자. 그리고 시리즈는 아예 제외하지 말고 해외 책도 아예 제외하지는 말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해외 작가 작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한국 작가들 작품을 하는 건 아니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5월에 출판 만화를 선정한 게 베이비박스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이융이라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원래 애니메이션 감독이었고, 이 작가의 작품을 뽑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만화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하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 있는 작품을 해요. 동시대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볼 때 의미 있는 작품을 한다. 그렇다면 이 작가를 뽑아도 되겠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달 출판 만화 선정하다 보니까 책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종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 혹시 책을 낼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느 달에 제일 부족한가를 보시고 그때 내시면 확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아예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3개월까지를 봐요. 네. 총 3개월을 해서 선정은 우리가 이 3개월 안에서 할 거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회의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치열해요. 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발언권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평론가들의 서로가 마음에 들었던 작품을 영업하기 위한 그 혀 놀림들을 보고 있으면 다투. 칼만 안 들었지. 보고 있으면 야, 저 뭔가 사전 합의가 없으면 잘못하면 싸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옆에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쉽게 선정되진 않는다. 이게 각자 들고 와서 뭐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뭐 이거 좋았어라고 해도 전부 다 예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여기서는. 맞아요. 그랬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근데예요. 근데 선생님 근데 하고 이제 랩하죠. 그죠. 드랍 더 비트 한 다음에 그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책을 처음에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넘쳐요 당연히. 이제 재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된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일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7월 이번 달에는 총 3작품 선정이 되었는데, 먼저 또 가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하고, 두 번째로 반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마지막으로 좁은 방이라는 만화 3가지 선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 3가지 작품 보면서 먼저 또 가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하고 좁은 방 같은 경우에는 웹으로 먼저 연재가 되었던 작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나온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을 웹 연재할 때 당시에 모바일 기기로 볼 때하고 종이책으로 이번에 책으로 나와서 봤을 때의 차이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느낌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교양 만화로서 한국에서 되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양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다루는 주제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해부학이라는 사실 전공자도 쉽게 알기 어려운 그렇죠. 지식을 드립을 섞어서 막 그 온갖 인터넷 밈을 섞어가지고 막 내놓으시잖아요. 그런 이 만화의 재미를 살리면서 전공 지식은 부족하지 않은 이런 작품이 연재가 됐었고, 그리고 책으로 나왔는데 책으로 나오니까 뒤에 이제 글이 붙어요. 감수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깨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어깨 근육에 대한 글이 실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입장에서 이게 되게 신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근육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고? 삼각근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고? 이런 분야가 있다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넓혀주는 게 교양 만화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고, 또 감수자분도 만화를 그리세요. 그래요? 네, 그분은 이제 오사카였나? 어디서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해부학을 이제 마스터하신 그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조교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오타쿠기도 하세요.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살지 않을까? 평소에. 힘숨진. 아니 안 숨기시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북콘서트 때 그 압둘라 작가님 북콘서트를 네. 하셨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교수님 같아요. 제 교수님처럼 생겼어, 정말로.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꾸벅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압둘라 작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그 오타쿠십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분이 만화를 아시는 분이 감수를 하다 보니까 만화에서 허용되는 부분도, 그리고 만화를 할지라도 허용이 안 되는 부분도 전문가로서 아시니까 이런 지점들이 책에서는 더 잘 드러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았고요. 그리고 좁은 방 같은 경우에는 최성민 작가님 작품인데 사실 공통적인 의견은 그거였어요. 웹툰으로 나는 별로였다. 그래서 전 책을 안 샀거든요. 네. 근데 위원 중에 한 분이 꼭 책을 읽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어봤더니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다른 작품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책 편집에 진심으로 공을 들였으면, 그리고 되게 벽돌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책이. 막 500페이지 정도 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 빨간색 양장본으로 해서 네. 진짜 물성도 약간 벽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물성이 있는 책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그리고 그게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공통적으로 웹툰보다 책이 훨씬 낫다라면 이건 책을 밀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들도 약간 이런 식의 기준을 각자 작품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선정했던 뭐 예를 들어서 수린당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뽑았던 네. 수린당은 웹툰을 책으로 만들 때 독자들이 갖고 싶게 만드는 예쁜 책의 어떤 기준점을 제시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6월달에 선정했던 다른 작품들 중에는 그 쉼터에 살았다, 하람 작가님의 쉼터에 살았다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나온 게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책으로 나온 이유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 작가님이 그 도서관에 신청해 주세요라는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게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이 만화를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리디에서 연재되는 웹툰일 경우에는 유료 분량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기가 어려우니까 도서관에 책으로 들어가 있으면 무료로 볼 수 있으니 마주칠 확률이 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전 이거는 책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뽑았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각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반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90년대 배경 만화인 만큼 이제 전작과는 달리 웹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연재를 하신다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실물책을 사야지만 작품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이달의 출판 만화 같은 곳에서 작품을 알리고 좀 큐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영업을 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맞아요. 처음에 이 작품을 선정했을 때 네.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작품 구작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걸 다시 찍은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분이 아니다. 이거 개작해서 새로 만든 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작품이 이미 존재했는데 그걸 개정해서 새로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시켰는데 그게 출판 만화의 형태여야만 할 때, 그리고 이 작품은 90년대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년대가 배경이니까 한국의 90년대를 저는 아주 어릴 때 살았으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 같은 작품인 거잖아요, 이 작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출판 만화여야 했고 출판 만화여야만 하는 작품이구나. 앞으로도 계속 출판으로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이 작품이 이달의 출판 만화에 선정이 되는 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내용도 역시 수진지 작가님이다 보니까 내용도 워낙 좋고, 그리고 메시지도 분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진지 작가님 전작은 봤는데 이 작품은 나온 건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선정해 주셨을 때 제가 그 게시물을 보고 사서 이번에 봤거든요. 만화 잘 안 보시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사서 봤는데 확실히 저도 재미를 느끼고 있고, 작가님 인스타그램 보니까 10권까지는 연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반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이라는 제목이 주는 범생이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뉘앙스가 있거든요. 난 전혀 알 수 없던데. 반장은 사실 인기 투표란 말이야. 1학기 반장은 인기 투표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반장이 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의무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겨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 선생님들이 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어떤 반장이기 때문에 우리 반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게 주어지는데 그 기분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지? 반장을 지금 하고 계시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뇌리에 강하게 남았나 보다. 그때의 기억이.
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그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었어요. 반장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1학기 때는 거의 반장을 했었어요. 반장 해보신 적 있어요, 다빈님? 저는 그러니까 이 말처럼 반장이 되면 책임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회장을 노렸어요. 부회장? 네. 책임 없는 반장, 쾌락. 부회장 이런 거. 네네네. 부 달린 거 저 노렸고 부만 해봤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의 끝판왕입니다. 혼나는 건 반장만 혼난다. 부반장은 혼나지 않아. 맞아요. 부반장 한마디 됐지. 부반장 너는 반장 도와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딱 한마디로 끝이잖아. 네,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네네. 아니 그냥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물어봤어요. 학창 시절 때 저희 때는 때렸잖아요. 그러나 반장이 대표로 맡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음, 나는 책임을 그 물리적인 폭력으로 체감을 했다고. 어쨌든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이 작품 재밌어요. 이 작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 반장이 물리적인 책임을 지진 않지만 그 폭력으로 책임을 지진 않지만 네,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네, 새 작품 이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달의 출판 만화를 이제 팔로우하면 여러 가지 출판 만화 사서 볼 가치가 있는 출판 만화들을 저희가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방송 듣고 혹은 다른 곳에서 이달의 출판 만화 소식을 듣고 이달의 출판 만화가 나오면 그거를 빠르게 접하고 싶은 독자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이트나 어떤 창구를 통해서 확인하면 가장 신속하게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게 선정이 되면 매주가 아니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그날이. 네. 네, 문화가 있는 날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어? 네. 한국에? 그날 영화표도 싸요. 맞아요. 이래서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그런 게 있다고? 내가 일단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말해주면 되게 충격받을 거예요. 이따 말해줄게요. 네.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말이 영화에만 쓰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공연에도 쓰이고 있고 이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문화 수요 그 실태조사 같은 걸 해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영화, 공연,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최근에는 버스킹도 들어가나 뭐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얼마를 쓰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한 번 가면 뭘 하느냐, 주로 무엇을 하느냐를 조사하는데 거기에 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10,000원 안 들어가 있어요. 웹툰 감상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할 때 코로나 시기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웹툰계는 되게 호황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문화에 잡혔다면 문화비가 줄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에 발표를 하고요. 우리 만화가 문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같이 냅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로도 나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도자료 작성해 주시는 연합뉴스나 이런 곳에서 작성을 해주실 거고 그 기사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마 제일 속도로는 빠를 거예요. 그 기사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저나 전 개인 계정이니까 네. 저희 만화가협회 계정에 올라옵니다. 저도 만화가협회 계정에 올라오면 그 사진을 받아서 이제 제가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근데 홍보비 이런 게 책정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없는 구조고 처음이다 보니까 대부분 저는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알게 되더라고요. 하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니까 그냥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피드, 뉴 피드 뜨잖아요. 그럼 이제 만엽 걸 팔로잉 해놓고 있으니까 만약에 가끔씩 뜰 때 이제 미리 알고 있었지만 새로워. 선정위원 중에 한 명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미지를 보고 나면 새롭고 뭔가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여기는 코리아 만화라고 COREAMANHWA라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난 다 귀찮다 하시면 알라딘에서 그 매 분기에 한 번 2분기 올라왔으니까 3분기, 4분기가 남았죠. 2, 3, 4분기에 한 번씩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귀찮으시면 알라딘 그 구글에다가 이달의 출판 만화 알라딘이라고 치시면 그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리아 만화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인터넷 기사 그리고 귀찮으신 분들은 알라딘에서 한 분기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요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준비한 인터뷰가 다 끝났는데 아직 40분이 안 돼서 내가 짬이 있는 선배로서 13분을 더 끌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카톡 그만 좀 보내시고. 카톡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7월에 이달의 출판만 안 올려서 지금 바로 올렸어요. 그렇지. 나도 책 사서 해야 되겠네. 네. 아무튼 요즘에 7월이 되게 바빴는데
그 방학이잖아요. 네. 특강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특강을 몇 개 했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업보드를 청산했죠. 다음 달까지 뭐 그 원고 좀 주세요. 그러면, 네, 다음 달에 제가 쓰겠죠. 라고 하고 다음 달이잖아.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원고를 썼고요. 지금 갑자기 뇌리에 스쳤어. 이재민 평론가가 저렇게 나한테 부탁한 원고가 있는데 아직 내가 안 썼구나라는 거를. 같이 힘내세요. 네, 그런 게 있고. 파이팅. 그때 3개의 주제를 드렸고 그중에서 제일 쉬운 걸 선택하셨는데 아직 안 줬지. 네. 제가 죽을 죄를 줬습니다. 네. 근데 밖에서 그러니까 러프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뭐 만화가 협회가 있고 협회에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그룹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만화문화연구소 유닛 같은 거지, 유닛. 근데 유닛이 만들어지면 일단 부정적이야. 뭐야 또 만들어 뭐 하는데 쟤들이 라는 생각이 되게 들기도 하고 들었던 적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알라딘이랑 같이 하는 올해 우리 만화, 뭐 이달의 우리 출판 만화 이런 일 말고도 만화문화연구소가 평소에 어떤 일들을 좀 같이 만협과 하는지 조금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화문화연구소가 단독으로 하는 일들이 꽤 있는데요. 만화포럼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평론가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작가님과 PD님과 이런 분들과 그리고 독자분들 사이에 간격을 그 안전하게 좁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잘 주어가지고 퍼즐 조각을 맞춰서 이런 그림이에요라고 보여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갑자기 던져놓고 자 지금부터 서로 얘기해라라고 말을 하면 서로 찌르고 있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댓글로 찌르고 댓글에 상처받은 작가님들과 PD님들이 소주로 그걸 씻어내고 이거는 다 악순환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했던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박인환 이사장님이랑 그 SWA 이사장님이랑 그리고 그 도란 차장님 알라딘에 이분이 오셔서 출판계에서 지금 만화책을 어떻게 독자들이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출판 근본주의자인 성인수 작가님 같은 분들은 발끈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독자들이 책을 굿즈로 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출판 만화 1위가 2022년에 출판 만화 1위가 눈치 없는 돌쇠다. 이게 1위야. 팩트거든요, 그냥. 그냥 교보에서 넘겨준 자료 로우 데이터를 보면 그냥 그게 1위예요. 이게 왜 1위냐? 카카오톡에 쓸모없는 선물하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막 되게 옹졸한 그 선글라스나 아니면 파티 선글라스 막 그 외계인 눈처럼 생긴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빡치면 칠하고 엔터키를 그 엄청 큰 쿠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막 그런 거 팔거든요. 그 안에 눈치 없는 돌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후기를 보면 고맙다 친구야 이러면서 이 악물고 말하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 집으로 보냈더라 이러면서 엄마가 열어보고 기겁해서 사진을 보냈어라고 댓글 달아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2,000개씩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1위를 한 거야. 밈화된 거네. 네. 그러니까 왜 교보문고였냐면 거기 알라딘은 안 들어가 있고 예스24랑 교보가 들어가 있는데 교보가 기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위 선택이 교보인 거예요. 랜덤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걸 누가 신경 써서 사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챔프 슬램덩크 판 있죠. 네. 큰 판형으로 나온 거. 그게 이틀 팔아서 그 정제된 데이터에서 이틀 팔아서 1위를 했어요. 이틀 동안 몇만 부가 팔렸겠냐고. 제가 알기로 그 초판이 35,000부인가 그렇거든요. 35,000부를 완판하면 1위가 될 수 있는 되게 작은 시장이다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에서 지금 독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굿즈판이 상위 50위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50위 1년 된 거를 50위를 쭉 뽑았더니 절반 가까이가 절판인 거예요. 초판 한정. 그리고 그 이북 시장은 그 시장의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북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만화 시장의 0.1%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독자분들도 그렇고 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출판 만화 시장이 성장하고 있냐? 성장하고 있거든요. 출판 만화 시장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냐?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탑 20을 뽑으면 저희 웹툰 인사이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탑 20을 뽑으면 탑 20위 중에 그러니까 전체 매출 말고 각 분야별로 그 중에 그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이었나? 그렇게 해서 개인 작가의 작품으로 그 걔네들이 보는 게 있어요. 그거를 리스트를 써봐서 탑 20을 뽑으면 16개가 한국 작품이에요. 웹툰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 그 독자분들도 출판에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뭐 예를 들어서 굿즈가 그냥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우리 집에 지금 에코백이 13개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알라딘에 전달되기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연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하나 정해서 공동 연구도 있고 연구 공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공모를 하면 이제 만화 분야가 아니신 분들도 다 마음속에 이제 덕후 어떤 그 조각들은 있잖아요. 네. 그 조각 모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만든 만화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야 라고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연구비를 드리고 그분들이 연구하시고 그 발표하시고 이런 것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하나요? 네, 연구위원. 네. 연구위원 뭐 연구원 분들은 이거를 전담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랄까 상주에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다들 위촉 받거나 이래서 그 일을 이제 본업은 있고 따로 와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그겁니다. 이분들이 돈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하죠. 큰 일 중에 하나고요. 원래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거마비 정도 받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서울에 안 계신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뭐 가정이 계신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며 가면 이제 거마비랑 밥값 요 정도 수준에서 받고 컴프로마이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하죠. 언제쯤 됩니까 그 돈? 많은 이제 견마지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개와 말처럼 뛰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문화 시장이 갑자기 돈이 쏟아져 들어오다가 그 돈이 네.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동맥경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막 100리터씩 1시간에 100리터씩 물이 들어오다가 500ml로 줄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콘텐츠 시장이. 투자가 줄었는데 저희는 이제 돈 쓰라고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고 있잖아요. 니네 여태까지 돈 많이 벌었잖아. 써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평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평판이 많이 깎이지 않도록 그 평판작을 잘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견마지로를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정을 하고 좋은 의도고 그리고 연말에 뭔가 이렇게 시상도 세팅하고 다 좋아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점이고 꾸준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질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1회에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펀딩이 되고 있고요. 옆구리를 많이 찔러서 이 정도는 사열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부항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제 콕콕콕콕 찌르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규모로 유지하면 지속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이제 규모를 더 키워서 우리가 아이스너상처럼 만들어 보자. 아이스너상은 분야가 30개가 넘거든요. 37개인가 그렇죠? 31개? 뭐 이래요. 그 30개가 넘는 분야를 심사하는 것도 일단 일이고 심사비를 드려야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이스너상은 상금이 없습니다. 완전히 명예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약간 간지 안 나잖아요. 그건 몰랐네. 그럼 뭐야 받을 필요 없잖아 그거. 간지 안 나는 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명예가 굉장하긴 하죠.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굉장한 명예를 주기 때문에 그럼.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한데 작가분들한테 뭔가 간지나는 타이틀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화를 했는데 명예가 생긴다라는 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크게 막 와닿지 않는 말이거든요. 네. 그걸 만들어주고 싶어요 작가님들한테. 그러려면 이제 만화문화연구소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소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평판 작업을 좀 해야 되고 평판 작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책을 내보자. 근데 그냥 책이 아니라 뭐 하우투를 알려주는 책이라거나 아니면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이라거나 대중들이 원하는 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보자. 평론가로서 여기서 연구해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귀중한 정보들인데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걸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해서 책으로 한번 내보자.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만화문화연구소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연구위원 분들한테 월급 주고 고용 못하더라도 프로젝트를 돌릴 때 이 정도씩은 심사비든 아니면 연구비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 되게 강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작가노조를 보면서였어요. 아 이번에? 네, WGA 라이터스 길드 오브 아메리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파업 중이에요. 거기 회원이 11,000명이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AMPTP라는 곳과 WGA라는 곳이 계약을 해요. 근데 AMPTP가 뭐 하는 데냐면 뭐 넷플릭스, 디즈니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계약을 맺으면 그게 표준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입금을 할 때 WGA를 입금을 해주고 거기서 일정 부분 그 회비를 빼고 입금을 해준대요.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라 WGA가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야 내가 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거는 약간 좀 보면서 완전 사회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까지는 몰라도 어떤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일을 하면 이 만화 쪽의 연구들은 쭉 받아갈 수 있다 정도의 어떤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그걸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작가님들의 제가 생각하는 그 간지인 뭔가를 만들어 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화문화연구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유닛으로 네네. 혹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요? 아이디어나 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아이디어는 많죠. 아이디어는 뭐 아니, 페스티벌도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좋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알면 좀 호기심을 가질 만한 뭔가 있을까요?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우리 만화 선정 사업을 일단 만화문화연구소에서 하고요. 그리고 소개해주신 이자라 출판 만화랑 올해 출판 만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화 포럼 사업이 있고요. 만화 포럼이 총 두 가지예요. 그 공개적으로 하는 열린 만화 포럼이 있고, 그리고 그 공동 연구를 거쳐서 하는 그 10월, 11월쯤에 하게 될 포럼이 하나 또 있고, 이런 포럼 사업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 거는 뭐 트렌드 책 내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박인혜 대장님은 말씀만 드리면 하자고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리면 정말로 하게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죠. 이제 만화의 역사라든지 매체로서의 만화의 역사 사업 이런 책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이런 연구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웹툰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조망하는 그 연구서 같은 것도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도 좀 만들고 싶고 보니까 그냥 혼자서 무슨 연구소 차려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혼자 차린 거 아니거든. 나 임명직이에요. 임명받았어. 그러니까 이걸 좀 최대한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화가 협회와 만화문화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뢰도 이거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준비 중인데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네요. 지금 녹음하는 데가 저희 사이드비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사무실은 이제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랑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녹음 중간에 와하하 하는 소리가 막 들릴 텐데 지금은 저녁 식사 시간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남는 방에서 이제 떠들고 있는 소리가 아마 조금씩 들어갈 텐데 이해해 주세요. 어쩌겠어요. 이재민 평론가는 바쁘기 때문에 따로 녹음실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타난 날에 잡아서 녹음을 해야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200회 다 돼가는데 네. 그 한 3년 전에 200회 하셨잖아요. 웹툰이스타. 네. 첫 번째 질문 뭔가 좀 칭찬 좀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새 왜 안 올라와 웹툰이스타. 아 그러네요. 첫 번째는 질문이 아니죠. 질문이야. 칭찬할 게 있냐고 물어보신 거죠? 아이고. 200회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근데 200하면 매주 연재하는 거 기준으로 4년이거든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 졸업한다고. 유치원인가? 네.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됐어요.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내가 지금 뭘 길러낸 거지라는 생각이. 근데 그동안 진짜 고생하셨고 옆에서 계속 봤잖아요, 같이. 진짜 고생하셨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쉬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일이 적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으로 녹음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퇴근하기 전에 그 200회 특집 후원금 좀 내놓고 가요. 아니 빙을 뜯으시네. 여기서 내가 계좌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고 열려 있지. 내가 알아서 넣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웹툰리스트는 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요새? 지금 이제 1월부터 잠깐 쉬고 있는데 제가 2월부터 이 소장직을 맡았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에너지 분배할 게 없구나 지금. 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만화를 보고 원고를 쓰고 이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녹음을 하고까지는 가능해. 편집. 근데 앞에 읽는 것부터 원고까지 지금 읽는 거 얘기하니까 또 여러 가지 심사들이 겹쳐 있어서 제가 지금 횟수를 따져봤거든요. 몇 개나 읽어야 되는지를. 횟수로 4,800회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40 되기 전에 탈나요. 이러면 업계 계신 분들 정신 차려. 아니 뭐 그거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탈난다는 게 돈 받고 그때도 하겠지. 근데 지금처럼 열정 갖고 하겠냐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굴리면은 사람을 여러 명 키워낼 생각을 해야지. 한 명 잘하네. 쟤한테 몰빵 시켜서 사람이 밑바닥까지 다 긁으면 어떡해. 하여튼. 4,800화라고 생각하고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분배를 하면 하루에 100화씩 48일이잖아요. 근데 약간 무서워졌는데 그 모든 작품에 다 평을 써야 되는 건 아니어서 선정해서 올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 평을 쓰는 거라서 그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웹툰을 한 100화짜리를 일주일에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원고를 쓸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어서 이제 웹툰이스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면 제가 이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원고 쓸 시간만 빼주면은 입 터는 시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고 쓸 시간, 입 터는 시간, 그리고 편집하는 시간, 업로드하는 것까지 다 해주 패키지로 제공해 주시면 그러니까 입 터는 것만 시키면 네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네네. 그러면 만화 클래식에 주기적으로 한 편씩 해요. 만화 클래식이요? 네, 그러죠 뭐. 그냥 저는 와가지고 이벤트 털다 가겠습니다. 네. 뭐 웹툰 같은 거 무슨 웹툰 얘기하든 다 봤을 테니까 네. 웬만한 거 그냥 우리 웹툰 이거 얘기하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 만화나 웹툰 얘기를 많이 안 하니 거의 안 하니까 이 방송에서는 그런 걸 좀 얘기해 줄 분이 필요하거든요. 한국만화 아저씨로 불러주시면 이제 한국만화 아저씨로 와가지고 입 털고 가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출근하시니까 한번 네. 방송 네. 끝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만화문화연구소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거고 보게 될 건데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네. 봐주시는 분들에게 혹시 뭐 소감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인사 같은 것도 한마디 해주시면서 끝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만화문화연구소 존재를 지금 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직접 와닿는 일보다는 간접적으로 가서 닿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의 형태라든지 만화문화연구소가 열게 된 포럼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셔서 이제 인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반가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는 의견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계속 돌리다 보면 다들 바쁘시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간이 덜 드는 걸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어쩔 수 피치 못할 사정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제안을 주시면 나 이런 것도 알고 싶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좀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트렌드는 어떤 경향은 어떤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그냥 툭툭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어떠시냐라고 제가 제안하고 그거를 이제 연구나 아니면 포럼의 형태로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빈님 오늘 속으로 지금 힘들다. 속으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오늘 어땠어요? 처음 해보시니까? 큰일을 하고 계셨네요. 되게 원고를 그냥 읽고 계시던데. 네.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되게 어쨌든 이제 앞으로 방송 진행을 할 때 다빈님이 저희 회사에 노예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단어를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노비 이것저것 관련해서 이제 방송 업무를 많이 하시게 될 건데 네.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 첫 인사 겸. 제가 원래 만화 얘기만 계속 편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편하지 않은 말들까지. 제발 마이크 좀 제대로 대고 얘기했어요. 네. 소리가 나가잖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되게 엉망진창인데요. 들어보니까 성인수 작가님도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자신을 갖고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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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